그래서 과일 식사하시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 문제가 된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그냥 체크가 된 겁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당뇨약을 10년 가까이 먹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당뇨약의 경우에는 기전마다 좀 다릅니다. 주로 많이 드시는 게 메트포르민 있고요. DPP-4 억제제나 SGLT2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복부 팽만이나 위장관, 소화 좀 불편한 부분, 설사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SGLT2 억제제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당 흡수를 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저혈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지나치게 이제 약물마다 좀 다르지만 오래 드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저혈당 증세를 겪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당 흡수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당이 흡수가 몸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드시면서는 반드시 식이요법을 꼭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식물 견과류에서 나오는 옥살산이 신장을 파괴하고 내장 기관을 위협한다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물과 견과류 섭취를 굉장히 위험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옥살산을 사실 거의 계산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물과 견과류의 양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양념을 많이 한 고기나 양념을 많이 한 반찬들의 경우에는 과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견과류 하루 25g, 많아야 50g, 과일과 채소 일정량 섭취, 자, 이런 것으로는 과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년 가까이 먹고 있지만 제 신장이 파괴되지 않았고 제 몸의 내장기관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어서 가끔 시금치에 옥살산, 아몬드의 옥살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는 저는 신장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것들은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요산이 통풍에 쌓이거나 신장 사구체율이 떨어지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물 식사로 과식을 해서 그 옥살산이 신장을 파괴한다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시금치나 녹색 채소를 드실 때 물에 좀 담가둔 걸로 드시고, 아몬드의 경우에는 생 아몬드보다 구운 아몬드를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양을 더 확 줄여서 드십시오. 저는 그냥 행복하게 계산하지 않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500g 정도는 너무 부족해서 더 많이 먹어요. 당뇨나 기타의 만성질환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과일이다 보니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는 점, 그리고 배고픔이 단지 과일의 소화 속도가 빨라서인지 아니면 과당이 식욕 불안정을 초래하는 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500g이 부족해서 좀 더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00g에서 양이 다르니까 700g, 800g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식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다른 식사를 하시다가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허기를 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바꿨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한 3, 4개월만 지나도 허기지는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쌀밥에 비해서 현미 잡곡이라 할지라도 쌀밥에 비해서 혈당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큰 식욕의 그런 배고픔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일하다 보면 사실 점심시간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패스하고 오후에 식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핑 도는 저혈당 증세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밥을 더 많이 먹을 때는 오히려 약간 허기지고 띵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과일 식사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이유가 물론 소화 속도가 빠르죠. 하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이 과일의 혈당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에 더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당이 식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연의 과당은 액상 과당과 다르고 정제된 많은 탄수화물과 다른 당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의 과당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익숙해질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너무 이 몸을 많이 써서 노동량이 많아서 허기를 좀 느낀다 하는 분들은 약간의 견과류, 약간의 고구마 정도 같이 드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점심을 밖에서 먹기에 황태 해장국이나 죽 전문점에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삶은 감자 반개, 생고구마 1개를 공깃밥 대신 싸가지고 다니는데 괜찮을런지요? 물론 너무 좋습니다. 밥 대신에 감자하고 고구마를 드시는 경우인데요. 섬유질이 더 많고 혈당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흰쌀밥을 드실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흰쌀밥의 양을 줄여야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단호박을 더 넣은 밥, 또 고구마와 함께 좀 드시는 방법에서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혈당은 90대인데 식사를 하면 1시간 혈당이 160에서 170까지 가기도 합니다. 전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아침엔 과일식 하고 있는데 식후 30분에 재보면 160까지 올라갔다가 30분에 80대로 떨어집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실천해도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무섭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네, 공복 혈당은 90이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이 넘을 때 전 단계로 봅니다. 지금 1시간 혈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후 혈당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일 식사로 인해서 30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네요. 네, 과일식은 과일에 포도당, 과당, 자당, 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체크를 하면 30분 후에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1시간 후에 80으로 떨어지는데요. 식후 혈당은 1시간 또 넉넉히 2시간 후에 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하시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 문제가 된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그냥 체크가 된 겁니다. 과일 식사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면 과일 식사하면서 당뇨에 걸려야 맞거든요. 근데 저나 저희 가족이나 또 많은 독자님들이 과일 식사를 하면서 당이 더 개선이 되고 10년 이상 과일 식사를 해도 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췌장을 공격하느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느냐가 문제지 과일 식사 후에 식후 혈당 상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재시는 공복 혈당이 90이라면 안전한 범주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